안녕하세요. 시리얼 통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의로 시리얼 통신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시리얼 통신에 관련된 주변 지식들,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리얼 통신과 패러럴 통신. 그래서 요거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씩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리얼 통신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순간에 여러 개의 정보, 비트 정보들을 보내는 것을 패러럴 커뮤니케이션, 병렬 통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 번에 한순간에 하나의 정보, 하나의 비트 정보만 보내는 방식을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직렬 통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시리얼 통신과 패러럴 통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단은 통신 거리 면에서는 시리얼 통신이 훨씬 더 길게 원거리를 통신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와 외부 장비 이런 식으로 컴퓨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런 통신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패러럴 통신은 보통 거리가 굉장히 짧고요. 통신 거리가. 그 다음에 컴퓨터 내부에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 뭐 칩과 칩 간 이렇게 통신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량은 한순간에 하나의 비트밖에 보낼 수 없는 시리얼 통신은 굉장히 작지요. 반면에 한순간에 여러 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는 패러럴 통신은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구현에 있어서는 시리얼 통신은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패러럴 통신은 뭔가 아트웍 하는 데서 신경 써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비들이 보통은 고가 장비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시리얼 통신에서는 우리 PC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 RS232 포트, 제가 닥터콤이라고 그랬죠? 그 바로 콤포트를 대표적인 예라고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안에서는 옛날에 지금도 이제 뭐 사타나 이런 걸 쓰고 있지만 IDE 케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하드디스크 연결할 때는 막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케이블이 쭉 옆으로 길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그런 케이블을 탁 꼈는데요. 그런 IDE 케이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었죠. 보통 사용 환경은 공장이나 어떤 산업 환경 같은 곳에서 뭐 엄청나게 빠를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실시간에 작은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때 쓰는 그런 환경들이 시리얼 통신의 환경이 되겠고요. 패러럴 통신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야 하는 그런 환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 예는 산업 현장의 각종 어떤 장비와 장비 간에 이렇게 통신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패러럴 통신은 컴퓨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컴퓨터 내부 장치들, 이런 장치들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텐데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이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뭐 정보통신 기사나 뭐 이런 기사 시험 볼 때도 이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라는 그런 과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처리계가 있어요. 데이터 처리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컴퓨터나 터미널, 어떤 장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장비들에서는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어디서 전달되어 온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장치들 옆에는 그 신호 변환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호 변환기. 일단은 신호 변환기는 어떤 우리가 전송하기 위한 전송로를 통해서 뭐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 전송로에 신호를 보낼 때, 받을 때 우리가 뭔가 좀 멀리 가게끔 그 신호를 변환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까 얘기한 데이터 처리계
그래서 컴퓨터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전송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호 변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쪽에서도 또 신호 변환기가 또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통신 전송로에 적합한 신호로 변화됐던 신호를 다시 컴퓨터로, 터미널로 이런 장비들이 처리하기 좋은 신호 레벨로 다시 한번 변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신호 변환기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두 가지예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용어. DTE와 여기 보시면 DTE와 DCE 이렇게 두 가지 이 부분을 용어를 꼭 알아야 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DTE는 여기 보이시죠?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 라고 해서 어떤 신호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그런 단말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DCE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쪽 DCE라고 있는데 DC는 여러 가지 두 가지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퀴먼트 해서 데이터 통신에 알맞는 신호를 변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그 데이터 통신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고, 또 다른 말로는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회로를 종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신 선로가 이렇게 쭉 오면 우리 보통 이런 컴퓨터나 터미널은 끝단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끝단에 몰려 있는데 이 끝단에 회로를 이쪽에서 이제 통신 선로가 날라온 거를 마지막 터미네이팅 해주는 장치다 라고 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DTE, DCE 이런 용어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DTE는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어디서 보내온 데이터를 처리하는 끝단에 물려있는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DCE는 어떤 DTE에서 받은 정보를 전송로에 알맞게 변환해주는, 신호를 변환해주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DTE와 그 DC 사이의 이제 연결부를 DTE, DCE 접속부라고 하고요.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이 연결 부분을 나중에 RS232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 변환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전송계를 PSTN이나 이런 아날로그망에서 사용할 때는 이 신호 변환기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뎀. 물론 옛날 분들만 아시겠죠. 우리 하이텔 천리안 할 때 쓰던 그 모뎀. 그 모뎀이 바로 신호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운데 부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PSTN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전화망이다 라고 하면 이 신호 변환기 이 부분이 바로 이 모뎀을 쓰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쪽 가운데 부분, 그 통신 채널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옛날에 썼던 ISDN이라든지 이런 디지털망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 신호 변환기 부분은 바로 DSU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 부분은 네트워크 구성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장비 한 대와 장비 한 대가 서로 연결될 때는 보통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연결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송로를 여러 개의 장비가 공유할 때
그런 방식은 우리가 이제 보통 버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타잖아요. 그렇죠? 자가용에는 혼자 타지만, 그래서 보통은 포인트 투 포인트는 마치 개인 자가용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버스는 말 그대로 이 전송로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버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방식은 이제 링 방식이라고 해서 무언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제어권, 이 버스의 사용 제어권을 여러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더넷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잠깐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토큰 링 같은 게 바로 이 링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리 방식, 그 다음에 스타 방식, 그 다음에 메쉬 방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허브,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브 같은 거는 뭐 스타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메쉬는 우리가 뭐였냐, 그 직비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메쉬 방식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쪽 한쪽 장비가 꺼져도 고장나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인터넷이 바로 메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시리얼 통신에서는 RS232 방식이 바로 이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S422이나 RS485 같은 경우가 이 버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송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송 방식에 따른 분류는 동기 전송과 비동기 전송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호를 이쪽 장비에서 이쪽 장비로 신호를 전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가 가져가야 할 신호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호를 캐치하는 부분이 틀려지면 이상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겠죠. 그래서 보통은 동기 신호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전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비트 폭이니까 그 신호들을 탁탁 채가면 좋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동기 신호는 이제 클럭 같은 것들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클럭이나 뭐 동기 문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정보의 어떤 시작과 끝, 그 다음에 하나의 정보의 크기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비동기 전송은 그런 것들을 동기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미리 이쪽 장비와 이쪽 장비가 로컬 클럭을 서로 가져서 똑같은 로컬 클럭을 가져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처음 시작을 알리는 그런 특정 패턴을 알려줘서 그 특정 패턴이 시작된 그 후부터 자기가 한 비트 폭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로컬 클럭도 같아야 되고 한 비트 정보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통신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럭 정보, 동기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통신 방식을 비동기 전송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송 방식에 따른 통신 분류인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텔레비전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요즘 물론 양방향 텔레비전 같은 게 나와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텔레비전은 방송국에서 전파를 송출하면 집에 있는 텔레비전은 방송국에서 송출된 정보를 수신해서 그냥 보여주는 기기일 뿐이에요. 내가 방송국에다가 야, 프로그램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어? 아니면 이 프로그램 좀 다시 보내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청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통신의 방향이 방송국에서 우리 집으로 단방향으로만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단방향, 심플렉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이중 같은 경우에 이중은 내가 보내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거죠. 핸드폰은 내가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뭐 음악이 나올 때 그 음악에 맞춰서 동시에 노래를 불러도 그 소리가 다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이라고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이런 방식을 전이중. 그래서 영어로 하면 full duplex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명 안 한 반이중을 생각해 보면 이 무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전기가 통신할 때 보면 양쪽에서 동시에 이야기할 때는 통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독수리 나와라 오버. 그러면 여기서 독수리 나왔다 오버. 뭐 땅콩 나와라 오버. 그러면 여기서 땅콩 나왔다 오버. 이렇게 통신을 하죠. 이 무전기 할 때 오버라고 하는 그 통신이 뭐냐면 내가 할 얘기 다 끝났으니 너 이야기해도 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무선 대역을 하나의 대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낼 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이 보낼 때는 이쪽은 받기만 해야 되고 이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낼 일이 없을 때는 뭐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받고를 할 수 있는데 동시에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half duplex, 그래서 반이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이긴 이중인데 반쪽짜리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좀 쭉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냐면 처음에 통신 방식, 그래서 시리얼 통신 방식과 패러럴 통신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뭐 쭉 설명하면서 DT와 DC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 방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동기 통신과 비동기 통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송 방향에 따라서 전이중, 반이중, 그 다음에 단방향, 이렇게 이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뒤에 이제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